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창원 파트너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마상혁이랍니다. 그 현재 경남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전에는 백신 학회 부회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00일의 유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언론에서 뭐 43배의 증가가 있다. 그래서 뭐 난리 난 것처럼 보도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그 강의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에, 과대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제가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100일을 검색해 보시면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100일에가 과연 이렇게 많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위험할 거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자, 그러면 이게 뭐 지금 보면 뭐 접종을 하십시오라고 보도를 내지만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혀도 없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어떻게 아픈지, 아니 환자들이 어떻게 아픈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고요. 코로나 때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점이 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언론이 너무 지금 선정적인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매우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도에 보면 유럽의 백일의 환자가 급증해서 영국은 사망자도 있다, 필리핀에서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망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 이후에는 그 100일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100일회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외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는 한국이 우리나라가 전년 대비 43배 환자의 증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이후에 우리가 그 사망자의 발생이 없다라는 점이죠. 네, 그리고 휴원한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각하면 당연히 휴교하고 휴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최근 데이터인데 12세 이하가 216명이다. 이렇게 됐고 제일 많고요. 다음 13세 19세 사이에는 92명인데 이 대부분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기숙사에서. 그리고 60세 이상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아마 그 환자의 접촉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남이 2015년 이후에 보면 경남에서 환자가 굉장히 발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산인데요. 왜 그러면 경남에서 왜 환자가 많을까? 그것에 대한 조사도 사실은 필요한데 아직 잘 모르고 있죠. 네, 그게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남이 제일 많은데 왜 그럴 거냐? 일단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검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일회가 유행한다, 환자가 많다, 언론 보도가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검사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일회의 그 초기 증상이 감기처럼 시작하는 건데, 그럼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다음에 요즘은 또 학교에서 뭐 선생님께서 기침만 하면 검사를 하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그럼 지금 하는 우리 검사, 그러니까 100일의 검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검사센터로 가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서 하는 검사가 100% 정확한 거냐?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경남이 이렇게 환자가 매년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00일에 대한 항체 검사를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남 지역에 있는 우리 소아청소년들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이제 그 뭐죠 그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저기 뭐야 그 설명할 수 있는 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다는 것과 질병이 심각하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중증 감염 환자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특징이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 정부 기관에서도 일관성 없는 보도자를 내는 것은 국민만 더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각 시군 보건소에서 함부로 이렇게 보도자를 내는 거는 좀 자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언론도 제대로 된 현재 상황들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환자가 많다고만 하는 거지 실제로 환자가 중증도라든지 사망자의 그런 발생 보고가 없기 때문에 참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내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숫자만 뭐 43배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뭐 한 명이 17명을 감염시킨다고 보도를 내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백일에는 어떤 병이냐? 백일에는 여기 보시면 제일 보시는 그 퍼투시스라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균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요 두 가지 균도 사실 백일해하고 비슷하게 이제 저기 그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주로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PCR이 한 번으로는 이 검사가 그러니까 한 번으로는 이 균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PCR을 여러 번 해서 그러니까 이 균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번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진단에 혼란스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백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되어 있냐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요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 그러니까 저 같은 의사들은 백일에가 이렇게만 아픈 걸로 지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세 좀 아시는 분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백일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호흡곤란 생기고 무호흡 생기고 이러다가 많이 죽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지금 생각하시는데 이런 환자는 적어도 2012년 이후에는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게 중증 환자가 많이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 백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증상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요 한 2주 2주 동안은 증상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때는요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발작적인 기침을 한 2주 이후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은 증상 시작하고 한 3주간은 전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지 않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먹고 나면 이제 한 5일 정도 먹고 나면 대부분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 의사들이 교과서 배울 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전국이랍니다. 이 전국이에 그러니까 항생제 써야지만 효과가 있지 이렇게 발작적인 기침을 할 때는 효과가 없는 걸 배웠지만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백일에는 이제 이 뒤에도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사용을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일부 환자들은 이런 시기를 지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00일 동안 기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죠. 야, 이번에 감기 걸렸는데 내가 지금 한 달 넘게 기침하고 있는데 기침이 좋아지지 않는다. 미치겠다. 밤마다 기침하고 못 살겠다. 병원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더라. 이런 경우가 사실은 백일에가 꽤 원인을 작용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국내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에 검사할 때에 배양도 하지만 보통 한 3주까지는 저희가 배양을 PCR로 검사를 하는데 그 PCR 검사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그 왜 100일에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심각해졌느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그 100일의 환자에서 사망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 사망은 주로 그러니까 어린 영유아에서 이제 특히 돌전애 아이들에서, 다음 돌전애 중에서도 보면 DPT 백신을 돌전애 3회를 접종하는데 그 3회를 접종을 다 하지 못한 아이들에서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최근 들어서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100일의 환자가 이 코로나 유행 전후로 차이가 없지만 외국 일부 나라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급격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돌전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 무호흡, 그러니까 숨을 안 쉬는 거죠. 그러다 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사진에 보다시피 굉장히 발작적인 기침을 해서 애들이 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곤란, 저산증 생길 수가 있고요. 다음에 뇌병증, 경련, 발작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 같은 게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이런 합병증이 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네, 인공호흡이 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접종의 횟수가 많으면 그래서 이제 증상이 비교적 가볍게 지나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100일의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도대체 뭘 거냐는 겁니다. 일단 100일의 초기에는 약간 열이 날 수 있지만 대개는 열이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이 없는, 그리고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을 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100일을 의심할 수 있고요. 콧물과 눈곱이 끼면 100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자와 접촉한 경우를 정의를 할 때 1m 안쪽, 그리고 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밀접 접촉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 밤에 이제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밤에 발작적인 기침을 보이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다음에 기침 후에 토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의심할 수 있고요. 자, 기침 사이에 웁이라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개 보면 밤에 이제 발작적인 기침을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100일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월 이하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제 그 이상의 나이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침만 심하게 하고 추운 애는 대부분이고요. 성인인 경우에는 또 나이든 청소년에서는 무증상 감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없고요. 전파만 되는 이런 게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쭉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도 이후에 12개월 이하에서도 감염이 돼도 중증 환자로 이행하거나 또는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외국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안동에서 신생아가 100일애가 집단 발병했습니다. 10명입니다. 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는 항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항체가 하나도 없는데 얘가 100일에 걸리면 애들이 대부분 사망을 하거나 굉장히 예후가 안 좋고 중증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보시면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명도 중증 환자가 되지 않았고요. 10명 중에 그나마 3명만 입원했고요. 다 해결됐습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어린아이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수록 감염이 되면 증상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100일의 교훈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창원 지역에서 100일의 환자가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5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37명의 환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처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창원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 환자는요, 그냥 기침만 많이 심하게 해서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PCR 검사하다가 우연하게 100일에가 발견됐습니다. 자, 그럼 최초에 봤던 이 의사는 이 환자가 100일에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봤던 환자들 37명에서 보면 제가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증상이 너무 가볍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린아이인데도 신생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100일이랑 지금 2015년도에 제가 논문도 썼지만 나왔던 환자들이랑 조사해 보니까 너무 증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이유가 뭐냐? 결국은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병원성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유행하는 100일의 균주는 돌연변이를 인해서 병원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는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작년에 100일에 또 이제 100일에가 계속 발생했지만 우리가 작년 2023년 10월 정확히 13일부터 처음에 이제 그 마산에서 제가 있는 곳보다 좀 떨어진 곳입니다만 거기서 100일에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 그냥 감기인데 조금 더 이제 증상이 좀 약간 조금 더 심하게 하고 오래 가는 밖에 차이가 없지, 얘들이 엑스레이 찍었을 때 문제 생기거나 얘들이 뭐 저산소 생겨서 문제 생기거나 그런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유행했던 거랑 2023년 지금 현재까지 유행하는 거랑 차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상 쭉 말씀드린 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특히 12개월 이하의 접종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소아청소년들에서는 세균성 감염에 의한 중증 감염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뭐가 많이 줄었느냐? 폐구균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 접종을 열심히 잘해서 접종을 높여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백신 접종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100일에는 왜 이렇게 발생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균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균이 항생제라든지 환경에 존재하기 위해서 계속 변이를 일으킵니다. 변이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회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의 어떤 효과에 회피를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이 변이가 이루어지면서 병원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영원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통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추측해 보면 2-3년 접종 2-3년 후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00일에가 들어있는 백신은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4, 6세까지 맞고요. 맞는 9까지 말씀 정확하게. 근데 11세, 12세에서는 그 파상풍과 딥테리아 있는 백신 TD 백신이 있고요. 다음 여기에 이제 100일에 같이 들어있는 TDAP 백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TDAP 백신 맞아야 되는데 TD 백신을 맞는 사람이 꽤 많기 때문에 이 11살, 12살 이후부터는 TDAP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소년과 성인에서는 언제든지 100일에 환자가 발생해도 이상하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청소년들은, 이 소아청소년들은 무증상 감염이 많고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요. 지나가니까 그냥 뭐 치료, 뭐 대충 약 먹고 치우니까 그냥 놔두지만 이 사람들이 감염에 대해서 이 아이들한테 전파를 시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백일에는 증상을 미뤄봤을 때 백일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뭐 진단 기술이 워낙 발달이 많이 됐어요. 조금만 나오면 이상한 거 다 찾으니까 그런 진단 기술의 발달도 사실은 한몫을 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감염이 도대체 어디서 있을 거냐 보시면요, 이 청소년과 성인에서 백일의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백신 회사들이, 그러니까 소아용은 DPT 백신이 이제 항원량이 많고 이러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한테는 항원량이 떨어져 있는 이런 백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TDAP, 그러니까 7세 이상에 설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새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과 성인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백신 접종을 많이 해서 환자를 줄여야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 전파가 되는 거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백신의 한계가 있고 균자가 변이를 하기 때문에 이 백일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다 토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백신을 접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 제거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이고, 그렇다면 한국도 앞으로 산발적인 발생을 계속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조 싶은 것은 이 고위험군인 돌전의 아이들한테는 백신 접종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이 돌전의 그 아이들하고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접종을 해서 아이들한테 병이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15년도에 카드블 의대 강재환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 10세 이상의 환자에서 기침을 오래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310명 중에서 77명이 100일에, 그러니까 24.5%가 100일에가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단일 기관 연구고 샘플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청소년과 성인에서 만성 기침, 특히 기침을 한 4주 이상 기침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100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와 지금 2024년 9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럼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발생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성인이 돼서 100일에가 들어있는 백신 접종을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토화 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백신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쫙 깔려 있는 거죠. 다만 발견을 이제 못한 거죠. 예. 그래서 백일의 진단은 배양과 PCR과 항체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배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양은 잘 안 되고요. PCR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표준화 잘 안 돼 있고요. 그다음 이것도 그냥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싱글 타겟, 하나만 타겟 잡으면 안 되고요. 멀티 타겟, 여러 타겟을 잡고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싱글 타겟만 잡고 검사하다 보니까 이게 위양성도 있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체 검사는 해야 되는데 이 항체 검사는 국내에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주, 그러니까 증상 시작 후 3주까지는 PCR을 어떻게 해보는 거지만, 그 넘어가게 되면 PCR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항체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100일에가 감염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만성 기침하는 사람들, 100일에 때 만성 기침하는 성인들은 약 100일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체 검사에서 이 사람이 100일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중간에 조기에
뭐 이제 검사라든지 약물 같은 거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기에 우리가 중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불필요한 검사와 많은 불필요한 항생제가 다시 처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체 검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CR도 중요하지만 이 항체 검사를 우리가 이제 그 도입을 해서 특히 만성 기침을 하는 사람들한테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전자 타겟 유전자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100일의 치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100일에 감염돼도 증상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항생제를 5일 7일 쓰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제가 2015년대 경험했던 환자들은 뭐 3주, 4주 밤에 막 너무 갈 때도 기침을 해도 제가 여기에 요 항생제 썼거든요. 다 좋아졌어요. 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내가 여러 군데 우리 교수님들하고도 전화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그래서 제가 진단이 잘못된 확인해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 좀 틀리더라. 예,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것 밑에 항생제는 이 두 가지 항생제 이제 위에 못 쓸 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침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침을 할 때 너무 괴롭습니다. 그쵸?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질 거냐? 절대 빨리 안 좋아집니다.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야 좋아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꿀물, 그러니까 돌 이후의 아이들은 꿀물을 먹이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침할 때 사탕을 물리면 애들의 기침이 조금 순해집니다. 그리고 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기침할 때 그러니까 목이 간질간질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쵸? 그럴 때도 어떠한 경우라도 이거 100일은 아니어도요. 기침할 때 이렇게 사탕을 물고 있으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신욕해도 많이 도움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질문이 올라오셨는데 질문은 나한테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열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열이 나면 비상이 걸립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세균 백신 접종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97, 8%니까. 그러니까 중증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감염이 대개 바이러스 감염,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많다는 거고요. 기침, 콧물, 눈곱 낀다 다 그런 호흡기 감염이거든요. 그럼 열나면 비상이 걸릴 거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해열제 먹고 버티면 됩니다. 그럼 집에서 해열제 먹고 병원 찾아가시면 병원 가시면 다 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애가 열날 때는 좀 힘들어하는데 잘 먹고 잘 논다, 잘 잔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한번 물러서서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난다고 너무 열나는 환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애가 열이 나면 이렇게 아이들이 열이 나면 요 물의 온도를 약 30도 정도 하시고요. 약간 미지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난감을 띄워서 아이가 이 물에서 놀게 해주면 잘 놀면서 물을 샤워하면서 열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는데 이걸 하면 되느냐? 충분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너무 자주 아픈 아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면역 증가를 해야 되겠는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아이들은 원래 자주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모여 있는 공간들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고요, 학원도 그렇고요,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이 그렇고요. 감기는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족 걸리면 다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파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걱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주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언제
보통은요, 유치원 지나고 초등학교 되면 이제 병원에 가실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심각한 병이 거의 없다는 거고, 여기서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베타글루칸이 사실은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 대사증후군도 좋게 하고 특히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거지만 아이들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도움이 되고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귀리, 보리, 버섯, 효모, 해조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귀리 같은 경우는 보면 슈퍼푸드라거든요. 그래서 귀리에는 베타글루칸도 들어있고요. 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저항성成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은 귀리가 맛이 정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100일에 유행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애들 전부 다 마스크 끼라고 개인이 손식을 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그렇게 많이 끼고도 코로나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거는 유증상자 뭐냐? 기침만 하면 이제 기침만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마스크 끼우는 게 좋고요. 기침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굳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기침만 하면 검사하자. 이것도 저는 좀 바꿔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보도 일명이 17명 감염됐는데 이 인터뷰 보시면 지난주에 여러 지방을 다녀왔는데 하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의연하게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아이들 감염되더라도 심하게 증상을 앓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원래 지금 분포를 보시면 7, 8, 9세 아이들이 보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돌전의 아이들은 그렇게 감염자가 많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방접종 어떻게 할 거냐? 2, 4, 6개월 3회 접종 하시고요. 15, 18개월 하시고요. 4, 6세 합의됩니다. 요거까지는 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11세, 12세에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T라는 게 두 가지 있는 게 있고 TDAP라는 이런 백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 긴 거 TDAP 백신 상품을 말씀을 드리면 아데셀과 부스트럭스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모들은 임신 시마다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성인들 해야 될 거냐? 하시면 좋죠. 근데 이것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무관심하게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일에는 계속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할 거란 겁니다. 이미 풍토병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가 본인을 보호하는 건 뭐냐? 성인들은 사실은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하진 않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집에 가서 작은 애들은 전파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종은 좋고요. 두 번째는 일부의 성인들은 굉장히 오래 하는 그런 만성기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종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 접종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TDAP 접종하는 게 좋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1954년에 도입이 됐고요.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DPT 백신 사용했지만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면 백신이 가격이 또 비쌌기 때문에 다 접종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 어떻게 할 거냐? 1차를, 교과서에는 1차를 TDAP 접종을 하고 2개월 뒤에 TD 접종을 하고 6개월 뒤에 TD 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TD 접종을 하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일에가 많이 유행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TD 백신에서는 보면 100일에 포함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TD 백신 아예 없애버리고요. TDAP로 다 가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스트릭스 아다셀도 완벽한 백신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요거를 뛰어넘는 넥스트의 그런 차세대의 그런 TDAP 백신이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소아청소,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펜탁시밀이라는 이런 이제 복합 백신을 같이 맞게 되어 있고요. 이런 이상 반응이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상 반응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여기 나오는 안면 부종, 혈관 부종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비교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셔도 될 거라 생각되고요. 다음에 대부분 다 그 백신 접종 후 일하는 거는 접종 72시간에 생기고요. 하루 이상 일하는 경우 없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 기간을 지나서 일한다. 또는 열이 하루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 감기나 뭐 이런 게 잠시 좀 아파도 열만 크게 없고 애가 상태가 뭐 비교적 좋으면 접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접종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유행 시기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펜탁심이나 다른 TD 백신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랜 시간 사용했고 대부분 단백질을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접종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접종해서 부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많이 붓게 되면 병원 오셔도 별거 해줄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약 먹는데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아이스팩 하나 대주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 붓게 되면 아이스팩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도움 됩니다. 애들 접종 후에 집에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스팩 되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 팁은 또 뭐냐면 우리가 애들 이제 특히 이제 큰 애들 접종할 때 보면 이 접종할 때 많이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얼음 주머니가 힘드시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편의점에 가서 하드 하나 사라고 하면 하드. 그래서 하드를 접종 부위에 딱 대고 있다가 한 2, 3분 있다가 띄고 주사 맞으면 굉장히 덜 아프죠. 특히 이제 이런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는 통증이 굉장하고 TDAP 백신도 통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 때문에 아이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아이스팩 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 애들은 그렇게 하고 그럼 작은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작은 애들은 특히 그러니까 2세 이하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린 애들한테는 적당량의 설탕물을 접종 1, 2분 전에 먹이면 덜 보채입니다. 그럼 집에 가서 보채면 아까 그 접종한 부위에 차갑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설탕물을 먹이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종 후에도 애들 설탕물 먹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런 애들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눈 안 뜨고 우는 애들 있죠. 그죠? 밤에. 예, 그런 애들한테도 설탕을 먹이면 일부의 아이들은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탕물이 아이들한테 먹이면 특히 2세 이하 먹이면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고열이 심하게 나는 기침, 콧물이 심하게 나는 경우, 눈곱이 뀌는 경우, 가래가 많은 경우, 나는 기침하는 경우에는 백일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환자가 많아도 아직은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치료가 정말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병원성이 떨어져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100일에는 100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100일에가 이 돌진의 아이들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높은 백신 접종률 유지해서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을 줄이는 게 정말 줄이도록 하는 게 좋고요. 임산부는 왜 접종을 해야 되냐면 임산부에서 마지막 임신 말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생긴 항체가 신장에 넘어가서 적어도 이 DPT 백신을 그러니까 접종률 6주인데 태어난 6주까지 방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신하신 분들은 꼭 접종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서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 100일에는 계속 풍토병으로 유지하면서 산발증이 계속 발생을 보일 거니까 특별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예방접종도 성인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역학조사 그리고 이 혈청 역학조사는 뭐냐면 항체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항체가 떨어지는 건지 어느 연령층에서 항체가 떨어지는 건지 확인을 해서 접종 일정을 다시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때도 문제가 됐지만 이런 역학 정보나 임상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저희 같은 의사들한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게 또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과 우리 전문가 집단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균 배양을 통해서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백일의 균의 특징이 뭐냐, 왜 병원성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런 걸 병부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런 백신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이런 이제 증상 가볍게 가는 경우가 이런 것 때문에 바뀔 수가 있고요. 바뀌면 또 증상이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질문 올리신 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형규선님이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백일애가 이제 어른한테도 위험할 거냐? 특히 고위험군 환자들한테 호흡기 증상에서 고위험군 환자들한테 걸리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하시는 게 좋죠. 네. 자, 그리고 신도님께서 성인 한 달째 기침을 하는데 라고 하시는데, 자, 이럴 때는 일단 약을 드시는 병원 다니시면 되는 거지만 생활상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낮에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고 가서 계속 기침을 하게 되면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병원에서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나님, 애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성인들은 아마 면역 체계가 달라서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거나 무증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침이 동반된 감기가 이어지면 백일에 의심될 거냐? 우리나라는 사실 감기하고 백일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중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굉장히 약한 증상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발작적인 기침을 한다, 밤에 심해진다, 기침하면 토한다, 기침하면 소리가 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저희가 백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루비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독감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독감은 사람이 거의 반죽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하는 감기 몸살. 와, 이런 독한 감기 처음이었다. 그게 독감이고요. 백일에는 열이 없으면서 기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고고님을 질문하셨는데, 지금 유일한 방법이 예방 접종입니다. 우리가 뭐 격리하고 마스크 끼고 손 잘 씻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손 잘 씻고 봐야 아무리 호흡기는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어떻게 잘 할 거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 백일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방역 당국이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종을 하는 게 좋고요. 예, 좋습니다. 지금 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어르신들도 사실은 TD 백신 접종하기 좋죠. 왜냐하면 어르신들 아마 접종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54년, 1958년부터 접종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 아예 접종을 하지 않아서 하셨고, 제일 좋은 거는 3회 접종하시는 게 정말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됐고, 성인은 접종을 몇 번 하면 좋을 거냐? 성인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신 접종이 있으면 한 번만 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백일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니까 성인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접종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백일에 백신 접종하고 하는데 코로나 부작용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백신 접종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데이터도 많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시간이 45분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네, 뭐 성인 접종 하시는 게 좋죠. 네, 네.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백일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가볍고요. 중증 환자 발생이 거의 없고요.
사망자가 없다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백일의 진단에서 정말 이 백일해가 정말 제대로 진단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좀 살펴볼 일이 좀 있습니다. 이 논란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건 방역당국에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는 앞으로 백일해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 걱정은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외국에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백일해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형이 들어오게 되면 괜찮을 거냐? 왜냐하면 지금 그 필리핀만 하더라도 백일해 때문에 사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고, 성인은 이제 접종을 말씀드렸고, 자, 50대 중반으로 몇 년 간격을 할 거냐? 지금 10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접종하셨는데 100일에 또 유행한다라면 저는 그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 고위험군이시라면은 접종을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접종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일에 때문에 오래 기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 100일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기에 진단이 되고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제대로 된 이런 그게 인프라가 잘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 100일의 대처가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일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부작용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1번이 뭐냐면 여기 주사 맞을 때 여기 많이 붓는 거거든, 아픈 거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이스팩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고혈압은 거 혈전 먹으면 좋아지는 거고요. 애들 약간 식욕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 보이고 이런 거 하는 거지만 이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0일에는 기침하는 거는 그 톡신 때문에 온 겁니다. 톡신. 그래서 천식처럼 기도가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톡신에 의해서 기침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천식은 이제 기도가 과민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100일하고 천식하고는 치료의 방침이 전혀 다릅니다. 100일에는 항생제 치료가 되는 거고, 천식은 항염증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흡입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기침을 할 때 돌 이후의 아이들은 꿀물, 그다음에 사탕을 먹을 수 있으면 사탕에서도 뭐가 도움되냐면, 사탕에 도움되는 게 뭐냐면 그 캐러멜 사탕이 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반신욕 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48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는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가 너무 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께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 이 100일의 관리를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